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아침 9시 46분입니다. 어제 미국이 드디어 어떤 악재를 시장에 반영을 하나 해줬습니다. 사실 그냥 이제 저는 악재가 뭐 반영됐다 이렇다기보다는, 왜냐면은 이 악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이제 오를만치 오르고 어떤 상승세기형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 빠질 때가 됐으니까 빠지라고, 빠질 때가 됐으니까 빠지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연방준비제도 어제 FOMC 의사록을 까봤더니, 7월 말에 FOMC 회의했던 거 그 의사록을 뒤져봤더니 YCC 그 일드 컨트롤, 그죠? 그 금리 커브를 컨트롤하는 YCC의 혜택이 미미하고, 그거 해봐야 별로 도움 안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대차 대조표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는, 대차 대조표가 확대돼서 위험하다는 거는 뭐 연준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연준이 이제 시장 금리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그 통제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연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게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 과도한 확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물론 뭐 다른 소식들도 조금씩 있어요. 뭐 어쨌든 같은 의사록에서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뭐 이런 내용들. 코로나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맨날 눈만 뜨면 연방준비제도에서 얘기하던 건데, 하필이면 어쨌든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에 이거를 이제 재료를 삼아서 미국 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요즘 좀 말이 뜨겁죠. 인플레이션.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2%가 되면은 금리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컨트롤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연준에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굉장히 어떤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 생길 것 같아라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제 2%를 상회해도 괜찮다. 2%를 조금 넘어도 나 이제 금리 인상하지 않고 봐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바꾸고 있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2%를 밑돌았던 수년 동안을 만회하기 위해 일정 기간 2%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연준이 하는 정책들이 사실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정책들이 많긴 많은데, 꼭 지나고 나서 뒷북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리 올리면 과도하게 올리고 낮추면 과도하게 내려가지고 꼭 그 미래의 어떤 시장에 충격을 주곤 했었는데, 이것도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2%를 밑돌았다, 뭐 그래서 이번에 2% 넘어가는 거 봐주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만약 재수 없으면은 2% 넘어가는 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막 인플레이션 막 폭등해갖고 3%, 4%, 5% 막 돼가지고 뒤늦게 이거 잡는다고 잡지도 못할 거 금리 막 올려갖고 또 시장 박살내고, 아무튼 이런 일이 먼 미래에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지금까지 연준이 했던 수십 년간의 행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젯밤에 이렇게 좀 다양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 외에 뭐 피치에서는 이머징 통화 약세에 신용등급 위협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죠? 한국은 계속 지금 워낙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터키라든가 일부 불량한 국가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미국장 내용하고 좀 잠깐 살펴보면은,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인데 그 상승세기형, 그죠? 상승세기형 끝자락에 터치하니까 내려온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재료를 갖다 붙인 거고, 양념을 이제 FOMC 의사록이라고 양념을 친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빠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 추세 붕괴 이런 거는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추세선 안에 있잖아요. 추세선 안에 있고, 어제 뭐 하루 빠진 걸 가지고 5일선도 안 깼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떤, 그죠? 뭐 환호하거나 이럴 거 없고, 어쨌든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S&P도 그렇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여기 코로나 직전에 정고점에 대한 저항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 그 상승세기형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 다양한 추세선들이 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제 좀 밀렸는데, 그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추세선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모르죠. 뭐 추세선을 바로 연속적으로 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옆으로 개기다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바로 깰지 어쩔지는 좀. 아무튼 일단 드디어 S&P 같은 경우는 잘 그림을 잘 보시면 S&P는 더 삼각수렴형 끝에 와 있고요. 더욱더 상승세기형 끝자락에 와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 조금 더 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S&P가 조금 더 이 삼각형 모서리 끝자락에 더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금방 추세선 하단에 일단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런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 선이 붕괴되고 나면은 또 한번 쏟아질 수 있겠죠. 쏟아지고 나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일단 그 추세선 붕괴 지지 여부를 오늘 밤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선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 안에서 지가 뭐 움직이겠죠. 이런 모습이고, 중요한 건 어제 주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주식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중요한 건 달러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요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8월 18일 날 저녁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추세선 여기 요렇게 여기 자리 전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전저점 자리 지지력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붕괴시키면서 장대 음봉으로 깨고 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 뽑아내면 이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잘 보자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장대 양봉으로 되돌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다행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장대 양봉으로 뽑아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요. 장대 음봉으로 뽑아져 나오면서 어젯밤에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락을 하고 그랬었죠. 채권도 좀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제 시장 모습들, 어제 시장 변화들, 달러의 장대 양봉이 올라오면서, 이거 금인데요. 금에서 이렇게 장중 4% 폭락하고 금이,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채권 쪽에서 돈이 순간적으로 쑥 빠져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이 시장 전체에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양봉 올라오면은 이제 모든 게 끝입니다. 달러가 양봉으로 올라오면 오르던 주식, 뭐 오르던 기름값, 뭐 오르던 하여튼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젯밤에 이 달러의 흐름은 좀 심상치 않긴 하죠, 그죠? 조금 좀 어떤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이나 한번 오래간만에 좀 보고 갈까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느리네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보시면은 지금 완전 끝자락에 올려 있어요. 그 S&P하고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만 툭 치면 이게 넘어와요. 지금 벌써 넘어온 거예요. 또 지금 벌써 넘어왔는데 모르죠. 또 이제 어떻게 할지.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여기 지금 이 빅스 현물인데 21, 22 자리를 이미 벌써 8월 6일부터 지켜왔어요. 8월 6일부터 해서 요 선을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솔직히 바로 이제 변동성 파티를 벌여도 됩니다. 바로 변동성 파티를 벌여도 되고, 솔직히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뭐 버벅버벅 하다가 파티를 벌여도 되고, 어쨌든 간 이제 더 이상 변동성이 하락하기는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이런 상황이 왔어요. 하락세기형의 이 상승, 상단에 있는 추세선을 이렇게 어제 뚫고 올라왔으니까 모르죠. 요날도 뚫고 올라왔었는데 옆으로 기었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도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한번 또 상황을 지켜보자고요.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도 뭐 어젯밤에 튀어 올랐죠. 튀어 올랐어요. 몇 번째 지금 계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5번이라 쳐야 되나? 하여튼 뭐 4번이라 쳐야 되나? 5번이라 쳐야 되나? 하여튼간 일단 계속 올라와야 되는 자리에서는 일단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일단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어쨌든 오늘 밤하고 내일 밤하고 미국 만기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만기를 앞두고 설마 변동성을 폭발시키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모르죠. 뭐 요즘 시장 상황이 뭐 워낙 지멋대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 띄워보면은 제가 알기로 여기쯤에 이렇게 무거운 저항대가 있었는데 이젠 저항 없거든요. 언제든지 하여튼 이 변동성 지수,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살아날 조건들은 굉장히 많이들 갖춰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변동성을 터뜨릴 만한 어떤 재료나 아니면은 선물을 움직이는 선물 세력들의 뭐 준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떤 변동성이 터져 나올 만한 준비들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어제 그죠? 정고점에서 S&P 좀 밀렸고, 하여튼 지금 뭐 백척간두라고 표현을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백척간두. 굉장히 끝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죠. 애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애플이 계속 살아 숨쉬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거꾸로 보시라. 한번 거꾸로 보시면은 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거꾸로 보시면 빨간 게 양봉인데 어젯밤에도 일단 양봉은 올라오고 있고, 물론 상승 마감이긴 한데 0.1%. 아무튼 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굉장히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불안하다라는 거. 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골드라든가 이런 게 또다시 이런 자리에서 폭락 나오는 거 보면 여기가 쌍고점을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겠죠. 열어놔야 될 거고, 채권 금리가 자꾸 치솟고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아무래도 채권 금리도 좀 같이 올라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심각한 문제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비주로 연명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이 한계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 한계 정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큰일 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점들, 금융위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한국장입니다. 한국장. 보시다시피 이제 좀 힘을 좀 아껴 써야 돼요. 너무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어땠어요? 지난번 여기 6월 15일 날 무리하니까 부작용 났죠. 이제 힘을 좀 아껴 쓰는 지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 길이 멀거든요. 우리 갈 길이 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 309입니다. 310이 깨졌어요. 310 깨졌어. 310 종가상으로 안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일단 깼고요. 뭐 그나마 뭐 하나 더 남은 게 있다면 지금 있는 자리, 지금 가격대 310 아래 요 자리, 이 종가상으로도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코스피 쑥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현재 가격대 밑으로는 어떤 지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 거의 뭐 한 298,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정도까지는 어떤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쑥 밀려버릴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오늘 많이 빠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면 안 돼요. 많이 빠지면 오히려 부작용 생깁니다. 살살살살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힘을 아껴서 비실비실 힘이 그렇게 빠져야지 오래 가고 멀리 가거든요. 어쨌든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은 막 일단 지금 아침 9시 59분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좀 힘을 아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해서 인버스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고,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는 빨리빨리 폭락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야 좋은 거지,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다. 그죠? 아무튼 뭐 힘을 아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종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310 붕괴되면은 이제 밑에 쪽으로 거의 뭐 300 붕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선 잘 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아직 그 중요한 추세선이 요거죠. 요 밑에 있는 요 추세선, 요거 아직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요거 아직 지키고 있는 거니까 아직 뭐 추세 붕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이게 옛날하고 약간 달라진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그나마 변동성이 좀 적었던 구간, 물론 이때도 엄청난 고변동성이었지만은 이때는 보시면 이 어떤 매집하는 패턴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6월달에 여기 차분하게 매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 지워버렸네. 지금 보시면은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져 버렸기 때문에 조금 아리까리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부 다 풋옵션 매집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풋옵션 매집이나 인버스 매집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살살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 다시 한번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에 대한 테스트하고 하방 관련된 상품들을 매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은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런 자리에서 며칠 전에.
근데 지금 이 풋옵션 상황이나 뭐 인버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아 이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풋옵션이나 인버스를 매집하나 라는 생각도 슬슬슬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아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날 하루는 완전 오버슈팅이었고 이제 요날부터 뭐 어제 8월 18일부터 장대음봉 뽑으면서 슬슬 이제 하방 상품들의 매집이 들어간 거죠. 매집이 슬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모으고 어제 모으고 이틀 전에 모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보시면 풋옵션들이 너무 과도한 시세도 나지 않고 어쨌든 굉장히 뭐 일단 건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가고 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일단 느끼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풋옵션 차분하게 이렇게 모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추세적으로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멀리 가는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 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막 또 폭락해 가고 장대음봉 나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인버스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 적당히 그냥 이렇게 오늘 힘도 아껴가면서 살살살 해야지, 너무 오늘 또 저번 6월 중순 그때처럼 팍 뽑아내 버리면 끝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오늘 떨어지네요. 그죠? 해외장이, 그러니까 어제 한국장은 이미 떨어질 그림은 다 만들어 놨고 해외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중요했던 건데, 해외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삼성전자도 일단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뭐 지지선, 글쎄요 어디를 잡아야 되려나,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지난번 저점 다리 7월 28일 저점 자리, 이 자리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 정도 56,400원 요 정도 붕괴시키면은 뭐 다시 53,000원, 54,000원 붕괴까지 쭉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추세, 상승 추세도 뭐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상승 추세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3월 달에 나왔던, 만약에 폭락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3월 달 저점은 무조건 붕괴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그런 예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지난번 여기 3월 달에 시장 폭락 이후에 올라올 때 보시면은 어떤 지지력을 보일 만한 그런 행동이 없었어요. 그런 데가 없이 그냥 하늘에 부웅 떠가지고 올라왔어요. 이 밑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뭐 웬만한 종목들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보면은 여기 밑에서 이 다지기가 안 들어갔어요. 이 밑에 기초공사를 안 하고 그냥 쑥 올라와 버린 거예요. 밑에가 굉장히 지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지금 무슨 이슈가 있는지 전 잘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저점 자리 뭐 제가 봤을 때 여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붕괴되고 나니까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폭락하고 있는데, 폭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올라올 때 쑥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때 지지력 없고 거래량 없이 쑥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폭락하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뭐 그죠, 여기 어딘가 뭐 분명히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긴 할 텐데, 솔직히 근데 여기 전저점이라고 지금 시장 상황상, 지금 시장 분위기상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시 뭐 7만원 깨지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6만원대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엄청 싸네, 내가 기술적 분석 책을 봤는데 여기 저점 있고 그럼 여기쯤에서 지지력이 나올 거야, 쌍바닥이라는 게 나올 거야 하면서 여기서 개인들이 달라붙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죠, 여기서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그죠, 만약에 반등을 할 거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상이나 뭐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여기서 개인이 들어오면 끝장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점 붕괴되면서 박살나는 건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 차트가 보여주는 게 이게 코스피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월달 저점이 깨진다는 이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지지력 없이 한 번에 쑥 올라오기도 했고, 밑에서 분명히 또 이제 개인들이 야 3월달 저점이다 야 이러면서 많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수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참 요즘 시장에서 이제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 건데,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요즘에 빚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증권사에서 대출 한도가 다 초과돼 갖고 더 이상 신규 대출이 안 나간다
신용대출이 더 이상 안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런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생각보다 이 시장이 생각보다 쑥 흘러내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장 막판에 요즘 자꾸 주가가 끌어내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담보 비율이 안 맞아지니까 증권사에서 다 반대매매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고 아마 하이닉스도 지금 그런 걸 거예요. 특히 장 막판에 요즘에 지수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장 막판에 빠지는 이유가 외국인이 장 막판만 되면 집어 파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나 빚내서 샀던 물량들이 담보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반대매매 나가는 것들이 장 막판에 쏟아져 나와서 이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성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어쨌든 뭐든 차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막 오버하거나 뭐 그럴 거 없고 긴 호흡으로 깔때기 안에 어젯밤 말씀드렸죠. 깔때기 안으로 자꾸 시선이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바깥으로 큰 그림 자꾸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